수학하기 오기 전날만 편집하려고. 거기 유형 2번과 3번 편하게 드시면서 쳐다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자, 유형 2번은 뭐냐면 상관 2번이 아니고 여기요. 여기 앞으로 4분면의 각에 관한 얘기. 몇 사분면의 각이냐? 몇 사분면의 각. 물론 우리가 요즘 알고 있는 게 1사분면 0도부터 90도까지, 그죠? 90부터 180까지가 2사분면, 180부터 270까지가 3사분면, 그 뒤가 4사분면 이렇게 알고 있는데 각이라는 것은 항상 일반화된 각을 이야기한다 이거죠. 일반각. 일반각의 표현을 갖다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럼 1사분면은 무엇이냐? 0도부터 90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몇 바퀴를 돌아 n번 바퀴 돌고 나서부터 의미야. 그걸 세타라 한다면 얘는 얼마? 2n파이에서부터 2n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 사이에 있다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는 거지. 이해되니? 몇 바퀴? 여러 번 넣는 게 n 바퀴 돌고 나서요. 그럼 나머지도 마찬가지겠죠. 2사분면일 때는 2n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부터 2n파이 플러스 그냥 파이 요 사이. 그렇게 해서 1, 3, 2, 3, 3, 3, 4사분면의 각을 거기 맨 위에 4줄 나와 있잖아요. 그렇게 표현한다는 얘기야. 물론 맨 끝에 있는 것들은 이제 좀 4사분면 같은 경우는 반대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 2n파이하고 2n파이 마이너스 2분의 파이 사이에 일단 그래도 얘 4사분면이 맞죠. 그죠? 0도부터 마이너스 90도 사이라고. 그지? 그래서 4사분면까지 표현을 갖다 일단 일반화된 표현을 갖다 놨고요. 그것에 대해서 자 거기에 몇 번 문제는 540번 문제가 있어요. 세타가 3, 4분면의 각이래요. 그래? 3, 4분면의 각은 어떻게 표현해? 180과 270도 사이죠. 그죠? 그래서 2n파이 더하기 파이와 여기 파이 그리고 2n파이 플러스 2분의 3파이 사이에 있는 것이 바로 3, 4분면이야. 그럼 이 3, 4분면을 가지고 2분의 세타는 도대체 몇 사분면이냐? 쉽게 얘기해서 180과 270도 사이에 있는 각인데 그걸 반으로 쪼개면 몇 도 정도가 되겠냐를 묻는 거겠죠.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얘가 범위가 한 바퀴 내에서 실제로 180과 270도 사이만 보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몇 바퀴가 됐든 무조건 3, 4분면인 각들의 절반만큼은 도대체 몇 사분면에 오게 되냐.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각들 중에서 2배를 해서 3, 4분면이 되도록 하는 그런 각들의 범위를 모두 구해라. 바로 그 뜻이에요. 그래서 일반화의 표현을 갖고 왔으니까 일단 2로 나누겠습니다. 그럼 n파이 더하기 2분의 파이 그리고 여기도 n파이 플러스 4분의 3파이라고 되어 있죠. 이때 n값은 뭐니 근데? n이 뭐였어? 정수잖아. 그치? 정수니까 하나씩 대입해 볼게. 다음까지 0부터 대입합니다. 0을 대입하면 킁킁거리면서 얼마가 돼? 2분의 파이 4분의 3파이 사이에 있는 각이 되겠죠. 그죠? 자, n 대신 1 집어넣을게. 도대체 의미가 뭔지. n 대신 1을 대입하게 되면 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 뭔 소리야 1 대입했죠. 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에서부터 그러니까 파이 플러스 4분의 3파이 사이가 되겠네. 자, 얘를 갖다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2분의 파이부터 4분의 3파이까지 2분의 파이는 여기죠. 그죠? 4분의 3파이는 어디야? 여기야. 바로 요 사이에 있는 각을 2배 하면 무조건 3배가 먹는다 이 뜻이야. 알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니까 바로 여기가 되겠죠. 그죠? 거기서부터 파이 플러스 4분의 3파이 여기서부터 4분의 3파이는 이만큼이야. 그러니까 이만큼 이렇게 되겠죠. 얘들 갖다 세배하면 되는데 실제로 봐봐. 요거 볼까요? 이게 90도죠. 90도에다가 세배를 하면 얼마가 되는데? 그럼 얘는 2배. 2배 하면 180도가 되는 거지. 얘가 이쪽 값으로 맞죠? 보라색 표현할게. 그 다음 얘가 몇 도예요? 여기다가 2배를 해봐. 얼마가 되니? 540. 네? 이건 135도예요. 그죠? 이건 270도가 딱 되겠지. 이거 봐. 자, 빨간색 이거 해볼까? 270도야. 270도를 갖다가 2배 하면 얼마네? 540도. 540도에 360 빼봐. 우리 눈에 보는 거 얼마? 180도죠. 딱 여기네. 그죠? 그러면 얼마니 얘는? 315도죠. 그치? 315도인데 이걸 갖다 1로 난 얼마지? 지금 뭐라고 하는 지금? 아니 2배. 이거 2배면 630도죠. 그치?
630도니까 여기 360도를 빼버리면 얼마가 돼? 270도. 더 정확히 여기 되잖아. 그러니까 이 범위도 2배하면 이만큼의 각이 되는 것이고 이 범위의 각도 2배하면 이만큼의 각이 되는 거니까 정확하게 딱 2개가 됐지. 근데 선생님 왜 0하고 1만 해요? n 대신 2를 대입할게요. 여기다 n 대신 2를 대입하게 되면 2파이죠. 2파이는 한 바퀴잖아. 의미 없어요. 자, 그래서 세타가 몇 사분면인지 주어진 상태에서 k분의 세타의 범위를 문제에서 묻잖아요. 그러면 이때의 k개의 범위가 k분의 세타의 범위는 이처럼 n자리다 0, 1, 2, 3, 4에서 k-1까지 이렇게 k개만 대입하면 돼. 그럼 정확하게 얘네들이 k개가 k등분되면서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이거지. 지금 얘가 2로 나왔잖아. 그렇죠? 그럼 하나, 둘, 두 개의 범위죠. 그리고 요 각과 요 사이 각이 다 똑같아요. 정확하게 나누고 있어 전체를. 자, 그럼 이걸 가지고 이렇게 해볼게. 3분의 세타의 범위를 한번 우리가 구해볼게요. 3분의 세타. 그럼 얘가 이제 별로 좋진 않지만 3, 4분의 각이잖아. 그치? 이걸 3으로 나눠볼게요. 3으로 나니까 얼마가 돼? 3분의 2n 파이 플러스 3분의 파이와.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다 넣으니까 3분의 2n 파이 그 다음에 6분의 3파이 그러니까 2분의 파이 이 사이가 되겠지. 그치? 그럼 여기다 뭘 대입해? n 대신 0, 1, 2를 3개만 대입하면 나와요. 3을 대입하면 0일자리 똑같다는 얘기야. 0 대입하자. 얼마니? 시작점과 끝점을 쓸게. 3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까지가 되죠. 그죠? 다음 n 대신 1을 대입할게. 1을 대입하니까 파이에서부터 얼마니? 6분의 7파이가 되겠네. 맞죠? n 대신 2를 대입할게. 2를 대입하니까 3분의 3, 3분의 5파이에서부터 여기다 2를 대입하면 얼마냐? 3분의 4하고 2분의 1이 얼마네? 6분의 11파이가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러면 얘네들의 범위를 한번 그래프로 그려볼게요. 4분면에다가 여기 4분면이 있어요. 접해분면 위에 3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니까 60도와 90도 사이야. 요만큼의 각이야. 이걸 3배하면 무조건 3, 4분면 된다는 얘기야. 그렇지? 그다음 두 번째 파이부터 6분의 7파이 파이부터 6분의 7파이니까 요만큼. 그러니까 얘가 30도예요. 30도. 그러니까 요만큼에 있는 범위도 3배면 요만큼의 각이 된다 이거야. 그렇지? 그 다음에 3분의 5파이야. 3분의 5파이는 여기 있어요. 그 다음에 6분의 11파이는 여기 있어. 요만큼의 각이야. 여기 똑같이 30도. 그럼 얘하고 얘하고 얘를 3배를 하면 전부 다 어디로 오게 된다? 3, 4분면의 각으로 오게 된다. 실제로. 아시겠죠? 심심하시면 아까처럼 선생님처럼 이 경계를 4개를 다 따져보세요. 여기 6개가 되겠죠. 실제로 옵니다. 그리고 나서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면 얘네들이 정확하게 3등분 된다고 했죠. 전체를. 사이값 보세요. 90도죠. 근데 90도 이거 실제로 90도예요. 똑같이 3등분 되게 돼 있어요. 알았어? 그래서 이와 같은 형태로 밑에 있는 문제까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 옆에 두 동경의 위치 관계. 어렵습니다. 이 얘기는 영상을 통해서 좀 필기를 좀 하셔야 돼요. 나중에 위치 관계라고 했거든. 각이 뭐라고 했어요? 각이? 아까 각을 어떻게 정의했지? 정의할 때 시작점이 같은 두 반직선으로 이루어진 도형이라고 했어요. 도형. 근데 그 도형을 좌표 평면에다 올려놓고 하나의 시초선이 있고 또 다른 동경이 있어서 이렇게 두 직선의 의미로 생각을 했어. 그러니까 결국은 동경은 지금부터 직선인 거예요. 직선을 좌표 평면에다 원점을 중심으로 지금 옮겨놨지. 그러니까 일종의 도형이니까 그러한 두 도형들 사이에 위치 관계를 지금 보겠다는 얘기야. 그래서 그 위치 관계를 특정한 위치 관계인데 뭐냐면 예를 들어 이거야. 시초선이 있는데 동경을 몇 개 갖고 지금 2개를 갖고 올 거예요. 하나의 동경이 있고 또 하나의 동경이 있는데 예를 들어 얘처럼 얘네들이 y축 대칭을 이루고 있대. 그래서 어쩌라고요? 얘네들이 y축 대칭을 이루도록 하려면 특정한 관계식이 성립해야 돼. 그때 각을 구하는 문제. 결국 얘는 각을 구하는 건데 각의 범위를 알려줍니다.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렇죠?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얘네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름을 붙이는 건데 두 동경이 있어요. 얘네들이 일치하는 경우가 첫 번째. 알겠죠? 똑같아요. 두 번째 동경이 반대로 일직선인 경우야. 그러니까 이쪽이 하나면 이쪽이 하나라는 얘기든. 근데 이게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이거 원점 대칭이라는 얘기야. 원점 대칭. 그렇죠? 세 번째 x축 대칭. 네 번째
y축 대칭. 일단 먼저 살펴보고 저기다가 또 다른 거 두 개 더 할 거예요. 자, 동경이 일치한다고 했죠? 여기다 대려볼게. 이게 저 앞에 평면인데 동경이 하나는 요 놈이고 또 다른 하나가 이 놈이야. 근데 저 동경이 몇 도예요? 예를 들어서 얘가 35도라고 칠게요. 둘 다 동경이 35도인가? 모르는 거죠. 몇 바퀴를 돌을지 모르잖아. 그런데 걔네들끼리 일치하니까 그 특징을 이용하겠다는 얘기지. 그래서 색깔을 표현할게요. 빨간색으로 이렇게 한 바퀴를 쭉 돌아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와 있는 각이 알파라는 하나의 동경이 있어. 그다음 또 다른 하나의 동경 파란색으로 할 건데 몇 바퀴 돌아? 두 바퀴 돌아도 되는데 편의상 그냥 이렇게 돌았다 치고 얘가 100바퀴 돌 수도 있어요. 요걸 갖다 베타라고 할게. 자, 그럼 지금 우리 눈에는 빨간색 한 바퀴가 있고 파란색은 조그만 것처럼 보이지만 둘 다 여러 번 도는 거야. 다만 이 사이에서 여기 주어진 요놈과 요놈이 겹치죠. 두 개, 그렇지? 그러면 빨간색과 파란색을 모두 생각을 하셔야 돼요. 동경이니까 각의 크기야. 그럼 얘하고 얘를 싹둑 지워버릴게요. 똑같은 각만큼. 그럼 남아있는 각이 얼마나 붙어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한 바퀴가 됐죠. 그런데 지금 눈엔 얘네들이 빨간색과 파란색이 한 바퀴 차이지만 겹치는 부분을 빼고 나면 100바퀴 차이가 나고 10바퀴 차이가 날 수도 있는 거잖아. 이해되니? 자, 결국은 두 동경이 일치하는 경우는 각각의 동경을 빼요. 빼게 됐더니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정확히 남는 특성한 각이 없이 n바퀴만큼의 차이가 나더라. EM파이, 즉 360의 배수만큼의 차이가 나더라. 이런 얘기야. 이런 특징을 가지고 문제를 풀 거야. 자, 볼게요. 또 두 번째. 반대를 직선이라고 했죠. 반대를 직선이니까 하나의 동경은 이쪽, 하나의 동경은 이쪽이야. 그럼 요 각과 요가 같은 거지, 그치? 그럼 하나의 동경 알파라는 것은 여기서부터 이만큼 와 있는 것이 알파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동경은 이만큼만 갈게요, 짧게. 자, 그럼 얘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될까? 겹치는 부분을 제거하니까 아주 이쁜 각이 나와요. 몇 도? 180도야. 그래서 반대를 일직선이라는 용어를 보통 사용해요, 얘네들이. 원점 대치 말고. 그래서 이렇게 빼게 되면 EM파이는 기본이죠. 거기에다가 파이만큼이 남아 돌더라. 이런 얘기야. X축 대칭이에요. 그럼 이렇게 동경 하나 있고 이렇게 동경 하나 이렇게 대칭이 되죠. 이렇게 빨간색 갈게요.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가 알파야.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가 베타야. 자, 그렇다면 X축 대칭을 이루고 있는 두 동경은 이걸 지우면 알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렇죠? 지워봤자 얘네가 몇 도인데 모르지. 또 펼칠 수도 있지. 자, 그럼 빼서는 안 돼. 중요한 건 겹쳐지죠. 얘하고 얘 똑같다네? 그럼 얘를 지워버리고 이쪽으로 옮겨준다면 노란색, 빨간색이 더해서 한 바퀴를 이루겠네. 그러니까 대칭일 때는 두 동경의 합이 n바퀴가 되더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얘기야. 그렇죠? 그럼 y축 대칭일 때는 어떻게 될까? 이렇게 되겠죠? 하나의 각이 요만큼이 알파, 또 다른 각은 요만큼이 베타야. 어떻게 주면 돼? 이걸 지우고 딱 채우면 180도가 되겠지. 채웠으니까 더한 거야. 얘가 EM파이 플러스 파이. 저거 없어. 거기 안 나오니까. 이해하죠? 그래서 지금 뭐 했어? 두 동경이 일치하는 경우, 반대를 직선인 경우, X축 대칭인 경우, Y축 대칭인 경우까지 살펴봤거든요. 또 뭐 있어? 두 가지가 더 있어요. Y콜 X 그리고 Y콜 마이너스 X 두 가지만 마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Y콜 X의 대칭인 경우에 Y콜 X의 대칭이라고 했으니까 Y는 X는 직선을 이렇게 가져와야겠죠. 그럼 얘를 중심으로 이렇게 물론 이쪽일 수도 있어. 상관없거든요. 굳이 바깥쪽으로 가지 마시고 이렇게 대칭을 놓으면 이만큼의 각이 알파가 된 것이고 또 이만큼의 각이 베타네. 어떻게 될까? 이쪽도 같겠죠. Y콜 X 대칭이 그렇지? 그래서 파란색을 지우고 여기를 딱 채우면 몇 대가 돼? 더해서 90도가 돼. 그래서 Y콜 X의 대칭일 때는 두 동경의 합이 2n 파이 플러스 90도 2분의 파이가 되는 것이고, 같은 방법으로 결론만 쓸게요. 시간이 없어서 Y콜 마이너스 X 대칭도 마찬가지예요. 해버리면 두 동경의 합이 2n 파이 플러스 2분의 3파이가 돼. 근데 2분의 3파이보다는 그냥 거꾸로 마이너스 2분의 파이 273도 상관이 없어. 자, 그럼 이렇게 표현이 좀 다른다면 어떻게 나오느냐? 문제에서 세타의 범위를 정해줍니다. 그럼 그때 결정되는 각은 딱 하나밖에 없어. 어떻게 표현을 하더라도. 그렇지?
자 그럼 우리 교재 보면 3번 유형이죠. 거기 69쪽이야. 69쪽 메뉴에 보니까 1번 일치한다, 두 번째 반대로 일직선, 세 번째 x축, y축 대칭, 그 다음에 다섯 번째 y 콜 x 대칭 있죠? 맞지? 근데 거긴 뭐라고 돼 있어? 360 곱하기 n이라고 돼 있잖아. 그게 바로 여기서의 2n 파이예요. 알겠죠? 2파이 곱하기 n. 그럼 거기다 하나 더 줄까? 요거만 적으면 되겠지. 6번. y는 마이너스 x 대칭. 그치? 한번 적고 잊어버리면 돼. 그것이 더해서 얼마다? 360 곱하기 n 플러스 2분의 3파이 해도 되고 빼기 90도 2분의 파이 해도 되고. 맞죠? 자 그럼 우리가 한번 골라볼까? 얘들아 거기 첫 번째 문제는 일치하는 거야. 다른 풀어도 돼. 현규야 네가 골라. 거기 네 문제 중에 몇 번째 거 풀까 우리가? 아무거나 골라. 네 번째 거 보겠습니다. 자 546번 한번 해볼게요. 자 각이 뭐냐면 첫 번째 세타가 있고 6세타가 있어요. 이게 뭡니까 선생님? 우리가 지금까지 알아봤던 알파와 베타가 세타, 6세타 이런 식으로 곱씹 표현하는 거야. 알았지? 자 근데 얘네들이 일직선 위에 있고 반대 방향이래요. 뭐니 이 중에서? 반대로 일직선. 맞죠? 이왕이면 큰 각을 알파로 놓으세요. 알파, 베타. 자 그럼 반대로 일직선이라고 했어요. 반대로 일직선일 때는 어떤 경우를 가지고 풀어야 되지? 두 동경의 차가 2n 파이 플러스 파이네. 그지? 그래서 빼세요. 그러니까 5세타죠. 얘가 2n 파이 플러스 파이의 형태를 이루면 돼. 그럼 우리가 알고자 하는 세타라는 것은 얼마일까? 5분의 그냥 합쳐버릴게요. 2n 플러스 1파이가 되겠죠? 물론 여기가 마이너스여도 상관은 없어요. 자 문제에서 이제 세타의 범위가 나와 있습니다. 세타가 0과 90도 사이에 있대. 그래? n 값이 얼마니 원래? 정수잖아요. 그럼 n 대신 정수 집어넣자. 0부터. n 값이 0이면 5분의 파이야. 이건 당연히 속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n 대신 1 집어넣게. n 대신 1 집어넣으니까 5분의 3파이야. 5분의 3파이는 90도를 넘어서잖아. 그러니까 이 문제의 정답은 세타는 5분의 파이가 세타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선생님 5분의 파이가 얼마인데요? 180도 나누기 5 하세요. 36도. 선생님 36도는 어떻게 구해요? 그냥 36도예요. 사인 36도를 묻는 게 아닌 거죠. 알겠죠? 상당함수 문제는요. 나중에 이제 이과 학생들은 미적분에서 상당함수 또 미분 들어볼 건데 맞아. 여기서 주로 그게 나올 거야. 뒤쪽 가면 얘가 특수각이잖아요. 예를 30도나 60도, 45도, 135도 이런 게 나와. 그럼 반드시 사인 135도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값을 구하게 돼. 얼마라고 답을 구하도록 유도를 하는 거야. 그래서 문제에서 예를 들어서 사인 세타를 예를 들어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세타의 값이 또 세타가 얼마냐 이렇게 물 수도 있는데 세타라고 묻는 것은 걔가 특수각이니까 구하라는 문제예요. 근데 사인 세타를 구하래. 그랬더니 예를 들어 2분의 1이 나왔다? 이거 잘못 구한 거야. 그래서 사인 세타 하면 돼. 우리가 쉽게 하는 거 30도자. 여기 66분의 파이지. 그렇죠? 일반적으로 각이 특수각일 때는 각을 묻지 삼각비의 값을 묻진 않아요. 그렇죠? 보통 그렇다. 자 그렇게 해서 각의 의미에 대한 동경의 위치 관계까지 살펴봤습니다. 맨 뒤로 가겠습니다. 72쪽. 자, 지금 할 얘기는 이제 뭐냐면 거기 두 개의 유형 남았죠. 유형 8번과 9번인데 관계식인데 일단 거기 8번에 첫 번째 가로 1번 탄젠트가 코사인분의 사인이라고 돼 있지. 대놓고 외우세요. 이런 비슷한 공식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지금 나왔으니까 이 두 개 말씀드릴게요. 탄젠트 세타는 뭐냐면 원래 x분의 y였잖아. 아까 기억나니? 근데 얘를 갖다 r로 나눴어요. r분의 x, r분의 y 이렇게 쓸 수가 있죠. r분의 x가 코사인이었어요. r분의 y는 사인입니다. 코사인분의 사인이야. 알았지? 반드시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야. 사인이 얼마인데? r분의 x, y. 그 다음에 코사인은 r분의 x의 제곱이죠. 그럼 r제곱분의 x제곱 플러스 y제곱인데 이게 r제곱이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1이 나올 수밖에 없어. 물론 여기서는 각이 같아요. 각이 다르면 안 돼요. 당연히. 그렇죠? 그거 하나만 가지고 풀 거예요. 자, 565번 연습입니다. 자, 1 플러스 2배 사인 곱하기 코사인분의 코사인 제곱 마이너스 사인 제곱 플러스 탄젠트 플러스 1분의 탄젠트 마이너스 1이네. 이런 된장. 쉽지 않습니다. 볼게요. 일단 얘가 마음에 안 들어요. 솔직히 못 풀어요. 어떻게 풀어? 이거 처음 해보고. 볼게요. 여기는 사인 코사인이지. 여긴 탄젠트죠. 사인 코사인을 탄젠트로 만들려면 코사인은 사인의 세팅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얘네를 갖다가 사인과 코사인의 곱으로 나누든지 해야 되는데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얘는 탄젠트를 사인 코사인에 붙이는 거지. 그러니까 이놈은 코사인분의 사인, 코사인분의 사인. 아시겠죠? 그럼 나름 각각 계산되고 전체적으로 얼마? 이게 계산할 때 2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3 탄젠트 이렇게 나오면 답이 안 돼요. 그렇게 낼 리는 없잖아. 아니면 아예 사인 세타 또는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하나의 답이 나오는 아니면 1이나 마이너스 0 이런 형태로 유도가 되겠죠. 좀 전에 우리는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이 1이라는 사실을 알았죠. 그걸 묻고 있어요. 요 1을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으로 바꿉니다. 됐죠? 그럼 뭐 나왔어?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 더하기 2배 사인 코사인. 뭐지? 완전 제곱식이죠. 그래서 코사인 플러스 사인의 완전 제곱식이야. 얘 때문에 코사인 그냥 앞으로 썼을 뿐이에요. 그럼 얘는 인수분해 되죠. 코사인 플러스 사인, 코사인 마이너스 사인. 됐죠? 자, 그 다음에 그럼 이제 이거 하나 약분되네. 그지? 해볼까? 어떻게 할까? 분자분의 코사인 곱하세요. 그럼 여기는 사인 더하기 코사인이죠. 여기는 사인 마이너스 코사인이야. 그지? 자, 그러면 분모가 통분되네. 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세타로 통분이 됐어요. 그다음 분자는 얘네끼리 더했더니 없네? 통분 필요 없네. 없어지네. 0입니다. 알았죠? 그래서 삼각형의 뜻으로 계산을 해봤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9번이요. 568번. 이 문제는 이미 우리가 아까 설명드렸어요. 뭐가 나왔니? 코사인 세타가 나왔죠. 마이너스 5분의 4야. 세타는 3, 4분면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뭘 알려준 거지? 삼각비. 맞아? 좌표 삼각비 나오면 무조건 직각삼각형 그리세요. 딱 그리시고 여기가 세타야. 됐죠? 자, 코사인은 빗변분의 밑변이니까 5분의 4 갖다 쓰시면 됩니다. 여기는 그럼 3이겠죠? 했지? 그래서 사인 세타 얼마? 5분의 3. 탄젠트 세타는 얼마? 4분의 3. 몇 사분면? 3, 4분면은 얼싸 않고 안. 탄젠트만 플러스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탄젠트 플러스니까 얘 마이너스 얘는 플러스. 끝. 아시겠죠? 선생님 이거 어떻게 해요? 얘를 미리 알려준 거야.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 1이니까 사인 제곱은요 코사인 제곱 넘겨서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잖아요. 그렇죠? 여기를 대입해달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거 대입하면 여기 25분의 여기는 16 여기는 1이니까 9가 돼서 플러스 마이너스 5분의 3이 나오겠지. 뭐가? 사인이. 그런데 3, 4분면이니까 마이너스 5분의 3이 돼야 된다 이러시고 그 다음에 탄젠트라는 것은 코사인분의 사인이잖아. 그치? 그럼 코사인 나왔죠? 사인 나왔죠? 계산하면 4분의 3 나오겠네. 그치? 이렇게 해달라는 얘기예요. 그냥 직각삼각형 그립니다. 물론 이걸 필요 없느냐? 그건 절대로 아니에요. 이것도 필요해요. 그렇죠? 그래서 삼각비에 관한 얘기까지 해봤고 이제 남아있는 것은 그 옆인데 요거 두 개인데 지금 하기는 좀 힘들 것 같으니까 그거 빼고 그쪽 연습 문제까지 좀 노력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토요일날 계속 이어서 요거 하고 그리고 그 뒤에 그래프 또는 수투 내용 이어지겠습니다. 진짜 수고하셨습니다.